여름인데도 팔다리가 너무 시려서 에어컨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택시기사분이셨는데요. 손님 때문에 에어컨을 끌 수도 없고 팔다리는 시린데 억지로 매일매일 버티셨다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치료 3달 하시고 이제는 여름이 괜찮아졌다,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더드림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이 팔다리가 너무 시렸는데 잘 개선되신 환자분 얘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택시기사 남성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저는 여름이 너무 무서워요. 택시기사분이 여름이 무섭다고 하시니까 처음엔 솔직히 좀 의아했는데 이유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손님을 태우면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 바람이 팔이나 다리에 닿는 순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시리셨던 거죠. 보통은 이제 뼈가 시리다는 표현을 좀 하시기도 합니다.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어요. 손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죠.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은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고생하시는 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족냉증이라고 하면은 손발이 좀 차갑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한여름에도 혼자 긴 양말을 신어야 겨우 잠이 든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이 나한테는 고통이다. 차갑다 못해서 뼈가 시리다는 느낌이 든다. 찌릿찌릿하거나 칼로 베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온다. 따뜻하게 해줘도 금방 다시 차가워진다. 나는 너무 춥고 배우자는 덥다고 하니까 같이 자기가 힘들다. 특히 5, 60대 이상, 이제 체격이 너무 마르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한테서 좀 많이 나타나고요. 또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체질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죠. 실제로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 증상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유발합니다. 택시기사분도 처음부터 저한테 오신 건 아니었어요. 오시기 전에 이미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오셨거든요. 혈액순환 개선제 처방도 받아서 한동안 드셔보셨고 혈관을 넓혀주는 약도 써봤다고 합니다. 효과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약을 먹는 동안에만 아주 조금 나은 것 같고 끊으면 금방 다시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두통도 이제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좀 드시기도 힘드셨고요. 뭐 온열 제품도 써보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영양제도 꽤 오래 챙겨 드셨는데 역시 그때뿐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분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치료들이 아주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런데 왜냐면 이제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죠. 왜 혈관이 좁아졌느냐? 왜 시릴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되느냐? 혈관을 넓혀놔도 근본 원인이 그대로면 다시 좋아집니다. 약을 끊으면 돌아오는 게 그 이유죠.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걸 처방하는데 보통은 그게 이제 고지혈증 대상으로 처방하는 것들이거든요. 피를 맑게 해준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이런 것들인데 팔다리가 시린 거는 이제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 걸 먹어서 뭐 오메가3 같은 걸 먹어서 피가 맑아져도 그게 팔까지 오느냐, 다리까지 오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뼈가 시린 거죠. 그럼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부 감각세포까지 혈액이 제대로 못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바로 아래에는 감각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감각세포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 감각세포들이 오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는 전자기기가 한 번씩 이상한 신호를 내보내는 것처럼요. 뼈가 시리다, 찌릿하다, 칼로 베는 것 같다, 이런 이상한 감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왜 감각세포까지 혈액이 못 가는 거냐?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의 펌핑 능력 저하예요. 심장은 이제 혈액을 펌핑시켜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액을 내보내는 힘이 약해지면 가까운 곳은 어떻게 버티지만 멀리 있는 곳까지는 혈액이 제대로 못 갑니다.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이런 곳이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압이 약한 펌프로 물을 올리려고 하면 가까운 층은 어떻게 올라가도 꼭대기 층까지는 물이 닿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해지면 팔다리만 혈액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 공급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수족냉증 환자분들 뇌파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뇌 혈류가 저하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원인, 팔다리가 시린 두 번째 원인은 뇌혈류 저하로 인한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뇌는 온몸의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여기가 차갑고 안 좋으면은 빨리 혈관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조절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공장의 중앙 제어실의 전력이 부족해지면 각 공정 라인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뇌라는 제어실, 관제탑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온몸의 혈관 조절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심장 펌핑이 약화되고요. 그래서 팔다리와 뇌 모두 혈액 공급이 저하됩니다. 감각세포에도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조절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혈관이 수축된 채로 굳어버립니다. 이중으로 팔다리의 감각세포로 혈액 공급이 못 가기 때문에 뼈까지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따뜻하게 해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장의 펌핑 능력 자체를 올리고 뇌혈류를 회복시켜서 자율신경이 혈관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비로소 말단까지 따뜻한 혈액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쪽 냉기가 함께 있는 분들은 속도 차갑고 쉽게 피로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같이 풀어줘야 몸 전체의 온기가 제대로 순환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양방에서 보는 검사랑 저희가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혈관의 구조, 어떤 고지혈증 이런 것보다 혈액이 실제로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세 가지 검사를 활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뇌파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 상태를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해지면 뇌혈류도 같이 떨어지고 그게 자율신경 조절 기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수족냉증인데 왜 뇌를 보냐? 손발이 차가운 거에 뇌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맥파 검사입니다. 자율신경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자율신경이 건강해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이 시린 팔다리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 상태가 건강한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비오 검사입니다. 전신 혈액순환을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에 뭐 찌꺼기가 있냐, 혈관이 더럽냐 이런 게 아니고요. 혈액이 돌고 있느냐, 멈추지 않고 돌고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검사와 문진 내용을 함께 종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반드시 한의사의 문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아주 꼼꼼하게 문진을 해서 환자분의 몸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치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택시기사분 치료 시작하시고 첫 달에는 이제 좀 편해진 걸 느끼셨어요. 확실히 좀 편해졌는데 아직은 불편하다, 조금씩 덜 시리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2달째 접어들면서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셨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도 이제 웬만큼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 달이 됐을 때 이제는 확실히 여름이 편하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창원에서 일부러 찾아오신 60대 여성분은 3달 치료 후에 팔다리 시림이 70% 이상 개선이 됐었고요. 발이 너무 시려서 잠을 못 주무셨던 어떤 사모님은 2달 만에 증상이 거의 다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팔다리가 시리고 뼈가 시린 증상은 보통 혈액순환 저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3달에서 6달 정도 한약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의원 한약치료는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15일 단위로 조제를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약을 15일 단위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내에서 직접 다립니다. 저희가 원내에서 위생적으로 직접 탕전을 하고요. 세 번째, GMP 인증 약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중금속, 잔류농약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간 수치 오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굳어진 순환 문제는 오랫동안 좁아진 수도관이 하루 만에 뚫리지 않는 것처럼 꾸준히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택시기사분은 포기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가지를 해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팔다리 시림이 안 나왔던 2가지 이유. 심장 펌핑이 너무 약한 거고요. 뇌혈류, 자율신경, 전신순환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검사를 받아보지 못하셨던 거. 그리고 혈관만 억지로 넓히려 했지 혈관이 좁아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다뤄보지 않았던 거.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첫 방문 때 뇌파 검사, 맥파 검사, 그리고 유비오 검사, 그리고 문진을 함께 진행해서 지금 몸의 순환 상태를 입체적으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여름이 무섭다고 하셨던 그분처럼 지금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일상이 너무 힘드신 분들, 팔다리가 시리고 깨질 것 같은 분들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